안녕하세요, 독일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식당 한 곳을 소개하려고 지금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나와 있어요. 이 집 이름은 클로스터호프라고 하는 집이고요. 이 집은 저도 처음 온 집이에요, 사실. 예전부터 이 집이 굉장히 맛집이라고 해서 가보고 싶긴 했는데 막상 올 기회는 없었고요. 오늘 와보니까 좋네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10대 명이 와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그룹 예약을 받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2명, 3명 혼자 왔을 때 시간 잘 맞춰서 또는 예약을 해서 이 집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뭘 시켜 먹을 거냐면 돼지고기 학세 요리를 먹을 거예요. 아무래도 독일 오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먹는 음식으로 슈니첼이나 아니면은 돼지고기 정강이 구이 이런 것들을 먹을 텐데요. 지난번 하이델베르크 영상에서는 제가 슈니첼 영상 올렸잖아요. 오늘은 돼지고기 학세, 독일 말로는 슈바이네스 학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은 독일 어딜 가나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도시별로는 잘하는 집들이 꽤 있죠. 근데 막상 진짜 맛있게 이 돼지고기 정강이를 통으로 구워서 주는 집은 또 의외로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음식이 원래는 독일 바이에른, 뮌헨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에서부터 시작한 음식이고요. 지금은 독일 어딜 가나 먹을 수 있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래도 돼지고기 학세를 제일 맛있게 하는 집으로 이 집이 좀 유명한 편이더라고요. 수도원에 있는 거기에 속해 있던 식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보고 오셨죠?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게 이 식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인데 원래 이 식당이 거기에 속해 있던 식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대전 끝나고 프랑크푸르트는 거의 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수도원 건물도 본 건물에서 많은 부분이 부서졌고 일부 남아있는 건물들에 덧대어져서 지금은 복원이 된 상태고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식당도 약 50년 전에 전쟁 끝나고 복구 사업하는 동안에 다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고 오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은 몇 년 전에 한국 방송에서도 소개가 됐었고 벌써 제가 시킨 맥주가 나왔습니다. 거품 있을 때 맛보는 게 좋아요, 독일 맥주는. 자, 한 잔은 우리 PD님 드리고요. 일단 나투어 트리프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프로스트. 프로스트. 예. 나투어 트립이라는 건 많은 양조장에서 만들어내는 제일 자연적인 상태의 고유의 맥주 같은 느낌이에요. 색깔은 보통 이렇게 좀 탁한 편이고요. 투명한 황금색에 빛나는 필스 맥주보다는 조금 더 탁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색깔이나 그 느낌이나 목 넘김 같은 게 좀 부드러운 경우들이 많아요. 집집마다 만들어내는 맛이 다 다르니까 제가 이 집의 나투어 트립과 다른 집이 다 똑같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독일에 있는 양조장에서 맛이 없다라는 말은 그게 과연 맞는 표현인가 싶어요.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가. 제가 독일에 있는 양조장들은 100년이 안 된 역사의 양조장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거의 모든 양조장들이 최소한 12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텐데 120년 동안 맥주만 만들면 그거 맛없게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는 보편적 질들을 다 유지를 하고 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개성이 강한 맥주가 있고 우리 입맛에 잘 맞는 게 있고 개개인별로 또 취향별로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기분 따라 먹으면 되는 게 독일의 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랑크푸르트 쪽에 오면 어쨌든 빈딩이란 맥주를 먹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빈딩에서 만드는 맥주가 색깔별로 다양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때그때 맞춰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2시간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갖고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예약이 된 자리에 제가 앉았거든요. 이렇게 독일말로 레저비어트 되어 있잖아요. 양해를 구하고 한 2시간 정도 앉아서 비디오도 찍고 하겠다고 제가 허락을 받았고요. 오자마자 오늘은 여기 주인 아저씨, 안드레아스 칼이라고 불리는 여기 주인 아저씨랑 같이 얘기도 좀 하고요. 이 집 역사 얘기도 좀 듣고 조금 전에 웰컴 동영상에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다 한번 끼워 넣을게요. 음식 고르는 동안 한번 보시죠. Wir sind hier seit 1998 und wir hatten gerne Gäste. Auch gerne Sie. 잘 보고 오셨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음식을 한번 골라볼 텐데 일단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돼지고기 정강이를 먹으러 온 거니까 슈바이네스 학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먹을지 지금 좀 고르고 있는데요.
음식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옛날 독일 음식들을 파는 집이에요. 거기에 조금 더 프랑크푸르트 전통 음식을 먹기 좋은 집이죠.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 전통 음식 중에는 그리네 소세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학세하고 그리네 소세. 그리네 소세가 뭔지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Bestellen? Ja. Na klar, was darf sein? Ein Schweinesachse? Schweinesachse? Und ein grüne Soße, bitte. Ja, in Grüne welcher Soße. Variante die grüne Soße? Eier und Bratkartoffeln oder als Schnitzel, Frankfurter Schnitzel oder mit Rösti und Lachs? Dann Lachs nehme ich. Mit Ja, dem Rösti? ja, ja, danke. Dankeschön. 제가 벌써 시킨 음식에 돼지고기 학세, 거기 곁들여 나오는 샐러드가 나왔고요. 독일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 예를 들어 고기나 생선을 시켜도 이 샐러드가 곁들여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음식하고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뭐 같이 먹어도 되긴 합니다만 본 음식 먹기 전에 먼저 샐러드부터 먹고 그 다음에 샐러드 접시를 치운 다음에 본 음식이 나오면 그걸 먹죠. 상큼한 소스를 얹었네요. 이 위에 지금 얹은 하얀 게 양배추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사워크라우트라고도 할 수 있고 보통은 크라우트 살라트 이렇게 불러요. 양배추를 우리나라로 김치로 치자면 좀 제대로 절여서 발효를 오래 시킨 게 사워크라우트의 원조격이고요. 이건 겉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늘 보는 거지만 이 음식이 나올 때마다 음식이 주는 이 위압적인 느낌은 정말 늘 놀랍고요. 항상 제가 11년 전에 이 도시에 왔을 때 이 음식 처음 먹던 그 생각이 나요. 한번 잘라볼게요. 저는 항상 이게 나오면요, 뼈가 두꺼운 뼈가 있고 얇은 뼈가 있잖아요. 이거를 반으로 나누는 게 저의 습관입니다. 예, 그럼 먹기가 훨씬 편해요. 이렇게 하면 쉽게 쪼개지거든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벌려서 살들을 먼저 한번 크게 좀 발라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잘게 조금씩 점여서 먹기 시작하죠. 학생을 시키면 이렇게 별도로 고기 자르는 칼을 따로 주거든요. 그래서 껍질이 좀 거칠다 하더라도 자르기가 좀 편해요. 자,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이 집 소스가 맛있네. 고기도 연하고요. 학생 이게 돼지고기야 뭐 집집마다 큰 차이가 있겠냐마는 중요한 건 소스하고 이걸 구울 때 얼마만큼 크리스피한지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그런 차이이죠. 이 집은 껍질도 그냥 씹어 먹기에 좋을 만큼 적당한 부드러움을 갖고 있고요. 소스가 굉장히 맛있는데요. 이게 흑맥주 소스거든요. 흑맥주 기본의 소스. 근데 이런 맛은 좀 오랜만에 맛보는 맛이에요. 땡큐. 밀맥주 시켰습니다. 0.3을 시켰는데요. 이게 작은 잔이에요, 작은 잔. 아주 향긋해요. 이 밀맥주 특유의 향기, 향긋한 꽃냄새 같은 거요. 보통 독일 밀맥주를 표현할 때 바나나 향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과일 향기가 많이 난다고 해서요. 아주 좋습니다. 이 같이 나온 게 뭐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커피 가는 소리였어요, 방금 전까지. 감자 전분을 좀 넣어서 만든 일종의 덤플링 같은 거예요. 덤플링. 이게 감자 반죽이어서 생긴 건 감자통처럼 생겼지만 생감자는 아니고요. 감자 전분을 이용해서 만든 덤플링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세라든지 많은 고기 요리들을 시키면 보통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나오고요. 많은 경우에 이 소스가 좀 짤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이 덤플링하고 같이 먹으면 아주 맛이 조화가 좋습니다. 이 집 이 식감 장난이 아닌데요. 쫀득쫀득하면서도
일단은 그 고소한 맛이 막 식욕을 이렇게 일으켜요. 계속 일으켜요. 진짜 맛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혼자 오면이야 사실 이 학세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양이어서 사실 둘이 먹어도 돼요. 안주다 생각하고. 일단 훈제 연어하고 같이 나오는 레스티, 스위스 등지에서 많이 먹는 감자전인데 이 레스티하고 그 밑에 깔려있는 게 그린 앤 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린 앤 소세는 말 그대로 그린 소스라는 뜻인데요. 프랑크푸르트의 특산물이에요. 옛날부터 이 동네에서 많이 먹던 음식인데 한 7, 8가지의 여러 가지 허브들 아니면 시금치 이런 풀들을 으깨서 사워크림하고 때에 따라서는 요거트 이런 것들과 섞어서 만들어낸 아주 신선한 소스거든요. 이 동네 오면 이걸 많이들 먹죠. 그래서 보통은 달걀 삶은 거 그리고 삶은 감자하고 곁들여 먹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연어 훈제 그리고 이 스위스 전통의 감자전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입에 넣어서 씹을 때 한 5초 처음에는 이런 맛이 안 나다가 한참 씹고 있으면 맛이 한번 달라져요. 입에서 고소한 맛이 더 생기면서 풍미가 입에 싹 파지는 게 같이 먹는 음식들이 사실은 느끼한 거라 하더라도 그 느끼한 맛을 굉장히 많이 잡아주는 게 이 그린 소스예요. 네. 하는 일이 그런 거라. 하이델베르크 아실 거면 어제 첫 영상으로 올린 게 하이델베르크니까 보고 좋아요 꼭 누르시고 오스카의 여행 감성 치시면 돼요. 44.50유로가 나왔고요. 저는 오늘 지금 Achtung 40 bitte. Bitte, bitte. Danke. Gleichfalls. 저 지금 계산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려드릴게요. 제일 많이 궁금하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팁이 포함되냐 안 되냐. 독일 영수증에 보면 예를 들어서 19% 뭐라고 이렇게 별도로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팁 아니에요. 이거는 이 나라에서 받아가는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19%의 VAT를 여기서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비스 차지가 포함 안 된 겁니다. 저는 지금 44.50이 나왔는데 오늘 이것저것 저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고 하셔서 48유로를 줬어요. 그러니까 팁으로 이미 한 3.5유로 정도를 준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음식값에서 한 10%가 좀 안 되는 금액이라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뭐 누군가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팁을 기본적으로 남겨두고 나오는 게 독일의 일반적인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강제하거나 어느 정도 주는지를 딱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5%를 주든 10%를 주든 15%를 주든 그냥 잔돈을 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기분을 아니면 고마움을 표현하는 정도로 서비스 차지를 남기고 나오는 게 독일 일반적인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은요. 여러분 오늘 이 식당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안녕.